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세종 FM 98.9MHz와 와우 라디오 앱을 통해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곡 듣고 올게요. 이진아가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이진아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잘 듣고 왔습니다. 목적지 없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훌쩍 떠나고 싶은 그렇게 일상의 모험을 꿈꾸는 말랑말랑 그림책의 DJ 도토리 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오늘은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어떤 바람을 만날지 기대되는 말랑말랑 그림책의 DJ 미니미 김미니입니다. 미니미님, 우리 지난 방송 사회적 협동조합 놀이나무 팀을 초대해서 숲놀이와 관련된 그림책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렇죠. 지난주 아니죠. 지난 42회 방송에서 그림책으로는 곰이 강을 따라갔을 때와 내가 사랑하는 나무의 계절을 소개했었죠. 활동에서 소개한 나뭇가지 수염과 비가 오면 매미어물이 나무 밑에서 잘 발견되겠구나. 그리고 한동안 이런 생각하며 지냈는데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어떤 다른 손님을 초대하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저도요. 그 다음 초대 손님은 누구일까? 초대 손님 추천과 신청을 받습니다. 자발적 신청. 너무 좋겠는데요. 그렇죠. 숲 생태 놀이를 멀리 가서 그냥 굳이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 주변 곳곳에 바로 살아있는 보물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그러게요. 문밖만 나가도 자연 놀이터가 따로 없었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있죠. 맞아요. 캠핑을 가서 아카시 나뭇잎과 솔잎으로 하는 자연물 놀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할 수가 없었죠. 대신 자그마한 곤충들도 보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조각들도 찾아보았어요. 하늘 조각 그림책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죠. 찰떡이었던 시간들이었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어떤 하늘 조각을 담은 시간들을 보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캠핑 의자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 구름들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구나. 무서울까? 아니면 신이 날까? 불쑥 그중 한 구름 조각이 하늘 아래, 아니 그것도 강에 퐁당 하고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구름 조각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마구마구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연 속에 파묻혀 엉뚱한 상상을 하는 즐거운 표정의 도토리가 그려지는데요. 미님이라면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다. 막 간절하게 꿈꾸고 그 강물에 내 운을 맡기고 싶다.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운을 맡기고 싶어요. 이럴 때 우리 생각나는 그림책 있을까요? 강물하니까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 나눴던 그림책 중에서 강물에 퐁당 빠진 곰도 생각이 나고 애니메이션인데 그림책으로 나왔던 강아지 줄에 어쩌다가 엉켜 강물에 풍덩 빠지게 된 올가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래요. 강물에 빠진 곰. 그 책 바로 곰이 강을 따라갔을 때와 무거운 키오스크를 짊어지고 강물에 풍덩하고 빠진 그 올가의 이야기, 키오스크.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읽고 무척 제가 감정이입이 되었나 봐요. 그럴 만하죠. 애청자님들, 키오스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맞아요. 지난 44회 그림책 수다에서 소개되었던 바로 그 책 맞죠? 네, 맞아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책이네요. 작가와 책 속의 내용은 유튜브 세종 FM 채널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두 책에서 어떤 점이 도토리에게 와닿았을지 이야기 저희는 나눌게요. 네, 두 권 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죠. 강물에 퐁당 또는 풍덩 빠진 그 장면에서부터 거스르지 않고 앞으로 흘러가며 그 즐기는 모습. 저 실은 수영을 못해요. 하지만 그 즐기는 모습을 대리 만족하면서 그 이 두 가지가 저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어루만져 주었어요. 말랑말랑하게 한 장면들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네. 길고 지루한 그 겨울잠에서 깨어나 곰이 봄내음을 맡으며 킁킁 하고 냄새 맡으며 간 곳이 바로 강이었죠. 늘 곰 주변에서 변함없이 흐르며 이 털을 지켜온 강. 곰은 궁금했던 거예요. 온 감각을 열고 그래서 주변에 탐색하기. 내가 궁금해서 알고 싶다는 그 의지가 담긴 알아챔의 그 시작이 저는 참 좋았어요. 주변을 돌아보기 좋은데요. 곰은 무엇이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네, 그림책 곰이 강을 따라갔을 때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밤에도 흐르고 낮에도 흐르는 강이 있었어. 강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지? 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강이 곰이 궁금해서 살짝 손을 뻗은 것 같은데요. 네, 아무도 모르는 강. 미지의 강. 곰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가보지 않은 곳, 그 강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냥 그저 궁금해서 말이야. 라고 그렇게 내뱉은 말과 궁금해서 손을 뻗는 그 손의 그 행동이 저는 참 그 곰이 용감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용감하니 도토리가 알려준 최인선 글 작가님의 가치사전.
여기에서 용기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말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용기가 있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서 생기는 힘이 용기라는 것. 그 용기를 제가 실감한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실은 제가 필요성을 느껴서 운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곰은 나무가 부러지는 바람에 강물에 빠졌는데 필요에 의해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위 상황으로 인해 운전의 시도가 되었나요? 네. 그 저의 두려움 때문에 아이와 관련된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룰 수는 없었어요. 미지의 강물에 풍덩 빠져버린 곰처럼 저도 미지의 도로 위를 달리게 되었어요. 미지의 도로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라임을 맞췄어요. 그림책 곰이 강을 따라갔을 때에서는 곰은 흐르는 강을 따라가며 불쑥불쑥 친구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잖아요. 도토리는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불쑥 마주치는 경험들이 미지처럼 그려졌을까요? 네, 우선은 이 말부터 하고 싶었어요. 아들러라는 실천 심리주의자가 주장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원해서 시작한 배움은 두려움도 있지만 해보니 잘했다, 뿌듯하다라는 말 그 사실이에요. 처음 라디오 시작했을 때 소개해 주셨던 이현주 선생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네, 또 그 말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 말에서 도움을 자꾸 많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좋아서요. 맞아요. 그동안 조수석에서 편하게 다녔구나. 옆집의 고단함도 알게 되고 더불어 고마움도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고단하기도 하고 마음먹기에 따라 어디든 갈 수 있기도 한 운전의 매력에 도토리도 빠질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강에 빠진 곰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곰이 강을 따라가기 전과 후의 강 주변 모습이 바뀌었는데 그림책 앞면지와 뒷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 오늘 의상이 도토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네, 저 오늘 뒷면지에 그림책과 같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도토리 운전하기 전과 후의 변화도 분명 이렇게 확실히 표가 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표가 나려면 다음에 제가 미니미님을 태우고 여기 오는 걸로. 물론 그 자신감을 되찾은 점이 가장 크고요. 운전을 하면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 종종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원하는 곳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의 삶이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더 나눌게요. 도토리가 이 곡을 선곡한 이유를 알 듯 하는데요. 영화 모아나 OST 중 이철규가 부릅니다. 길을 알아.
집 찾아가야 할 때 길을 알아. 우리는 길을 잃는 탐험가.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없이 흘러간다네. 나의 거 하기 위한 길을 알아.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바람을 타고 갈 때 태양은 높아 바다를 가로질러 헤쳐나간다. 밤이면 별 보면서 갈 길을 찾아 그게 우리야. 이 구절 참 좋았습니다. 저만 좋은 건가요? 자, 저는 지금 도토리님의 그 손 제스처가 너무 저 너무 귀여우신데요. 음악에 빠졌어. 길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향을 돌려 그림체 키오스크로 떨어짐 속 깨달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떨어짐. 그림체 키오스크에서 올가도 강에 떨어지죠. 네, 떨어집니다. 그 떨어짐 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물론 스스로 원해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 전부인 키오스크가 있던 그 자리를 올가가 직접 박차고 일어나 한 발 두 발 앞으로 걸어가요. 그렇게 걷다가 람보라는 희한한 강아지 리드줄에 발이 묶여 강으로 풍덩 빠지게 되는데요. 올가의 인생도 강물 따라 흘러가게 돼요. 네, 키오스크가 쓰러졌다. 올가가 떨어졌다. 올가의 인생도 끝이 났다. 그건 아니죠. 그 떨어짐, 그 물리적인 힘에 집중해서 우리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봐요. 뉴턴이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바로 그 중력의 비밀을 간단하게 밝혀졌을까? 아니죠. 그냥 뉴턴도 그 자극으로 호기심이 시작되고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물체를 움직이려면 힘이 필요한데 올가에게는 그 힘이 주변의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외부 자극도 적당히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아이에게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나인지를 알아가는 자기 인식의 과정을 이 그림책 키오스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알아차림 과정 좋아요. 좋아. 좋아요. 네, 올가도 미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여행 광고판도 쳐다보고 하루 마무리 끝에 소파에 앉아서 쉼을 할 때 여행 잡지를 보며 키오스크 벽면에 사진을 이렇게 싹둑싹둑 오려 붙여 놓았거든요. 맞아요. 그 사진 기억나시죠? 사진으로만 그 꿈꿔왔던 그렇게 바라던 석양이 지는 해변 풍경을 미지의 곳에 도착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죠. 스티브 잡스가 제가 오늘 자꾸 인용하는 글을 많이 말하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대학교에서 자퇴를 한 일,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서 회고당한 일, 이렇게 두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멋진 떨어짐. 다시 말해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인용할 만하네요. 그렇죠. 네, 남에게는 실패로 보이는 떨어짐 속에 인생의 전환점을 찾은 스티브 잡스였네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덤으로 얻게 된 삶이라고 받아들이면 이런 궁금증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 여기서 노래 듣고 그 다음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OST 10cm가 부릅니다. 우연이듯 운명. 어느새 그때가 불어와 내게 기대면 I feel your everything, everything 눈에 가득 담은 그대가 더 선명해져서 조금씩 내게로 번져 시려오는 밤이면 멀어질까 아득히 숨겨두었던 지쳐있던 내 맘을 감싸준 그대 When I look into your eyes
가득 담긴 그대가 흐르지 않게 I feel your everything be me 낯선 온기들이 흩어져가 꿈꾸듯 그댈 따라서 세상이 닿는 이곳 I'm still by your side when I look into your eyes Someday 영원할 것 같던 그 순간처럼 우연히 든 너에게 찾아와줘 곁에 언제라도 stay with me 이렇게 항상 운명처럼 다가와 머물러줘 내게 무너질 듯 아픈 시간들 이젠 스며든 너로 가득한데 나 홀로 버티며 그댈 기다릴게 Someday 영원할 것 같던 그 순간처럼 우연히 든 나에게 찾아와줘 곁에 언제라도 stay with me 이렇게 항상 운명처럼 다가와 머물러줘 내게 우연인 듯 나에게 찾아와준 현빈과 손예진의 사랑 이야기처럼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부터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갑니다. 다시 듣기는 세종 FM 홈페이지와 유튜브 세종 FM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찾으시고 듣고 싶은 노래나 그림책을 남겨주세요. 글은 확인하더라도 녹음 방송이기에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말랑말랑 더하기라는 코너로 이어가 볼게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책놀이,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한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과 팁을 더하는 코너입니다. 자, 더하고 더해서 이번에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으로 말랑말랑 더하기 코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유난히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을 텐데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인 독자에게는 당신에게 사고의 전환점이 되는 그림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린이 독자들에게는 친구와 혹은 가족과 읽고 싶은 그림책이 있었다면 어떤 것을 소개할 수 있을까? 이 소개말을 부탁드렸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그림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나요? 저는 제니의 모자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책은 제니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인데요. 그 새들이 제니의 평범한 모자를 특별한 물건들로 꾸며줍니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특별하게 같이 읽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니와 새들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친구들에게도 이 책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친구는 바쁜 아빠와 함께 읽고 싶은 그림책이 있다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요? 아빠의 로봇노트. 아빠의 로봇노트. 자, 이게 어떤 책인지 참 궁금한데요. 여기에 로봇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로봇이 나오나요?
전투 로봇, 구조 로봇, 소방 로봇, 건설 로봇. 이거는 뭘까요? 기연보 로봇, 자연보호 로봇, 시간 로봇, 우주 탐험 로봇. 이렇게 많은 로봇이 나오네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로봇이 있나요? 전투 로봇. 전투 로봇이요? 왜요? 멋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는 아빠한테는 어떤 로봇을 만들어주고 싶을까요? 건설 로봇. 그 이유가 뭘까요? 아빠가 회사 다니고 그래서 건설 로봇 만들어주고 싶어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아빠와 함께 읽고 싶은 그림책은? 아빠의 로봇 노트.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요새 책 추천해 줄 수 있어? 좋아하는 책? 응. 이야기 뭐 어떤 책이야? 봄봄 딸기. 사계절 소품 그림책? 응. 여기서 어떤 거 추천해 줄 수 있어? 다? 네 권 다? 봄봄 딸기구나. 이 책이 왜 좋아? 뭔가 아늑한 느낌이 들어. 뭔가 아늑한 느낌이 들어? 응. 우와, 봄봄 딸기에는 어떤 동물이 나오는데? 토끼다. 딸기를 창고도 옮기려고 가는데 봄바람이 불어서 딸기가 다 화산으로 떨어져서 화산이 딸기잼을 폭발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먹었어. 딸기빵, 딸기 음료. 그렇구나. 다음 책도 소개해줄게. 다음 책은 뭐야? 여름 낚시. 겨울이랑 가을도 있어. 이번엔 가을. 가을? 알밤 소풍이구나, 가을은. 그랬구나.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코코아 먹고 싶어. 코코아 먹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혜솔이는 이 책이 좋은 거야? 응.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응. 그래도 이 책을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야? 너 그 얘기 들었어. 그거는 책을 좀 많이 보고 선생님이 읽어줘가지고 기억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장성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유천글 화영 그림의 학교에 가지 않을 거야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제가 학교에 가기 싫을 때 읽으면 대리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마음만 먹으면 해. 학교에 가지 않을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지난주에 시우랑 싸웠어. 허락도 없지. 내 젤리를 집어먹지 뭐야. 화가 나서 시우의 필통을 집어 던져버렸어. 오늘 가면 분명 또 싸울 거야. 지금쯤 점심시간이려나? 절대 배가 고파서가 아니야. 학교에 가고 싶어서는 더욱 아니고. 분명 이쪽으로 갔는데 어디 간 거지? 시우는 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를 건넸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포도맛일 때 목에 뭐가 걸려서 잘 안 넘어가. 학교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난 마음만 먹으면 꼭 한다니까. 여러분도 혹시 학교에 가기 싫을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마음샘입니다. 저는 우울하거나 힘들 때 그림책을 읽고 위로를 받는데요. 그때 읽는 책 중 하나가 바로 마음샘입니다. 이 책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목마른 늑대가 샘을 찾아갔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바로 늑대가 아닌 토끼였기 때문이에요. 늑대는 겁을 주어서 토끼를 쫓아버리려 했지만 토끼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늑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 나를 용감한 늑대라고 생각할 텐데 내가 토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쩌지? 날 우습게 보고 놀려대지 않을까?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돼. 라고 말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늑대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다녔고 아무 걱정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했어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했어요. 꼭 토끼를 없애려고 하는 늑대처럼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늑대와 토끼가 마주보는 장면이에요. 서로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는 내면의 나와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나와 마주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씩 내면의 나를 인정하는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바로 확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나를 인정하는 시간,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샘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보이는 겉모습이 아닌 나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환점의 그림책, 기억에 남는 그림책 속에 독자들이 그림책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그림책 나눔 감사합니다. 청취자들도 오늘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이 무엇인지, 혹은 나에게 사고의 전환점이 된 그림책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도 괜찮겠죠? 여기서 노래 듣고 2부 그림책 터닝 포인트의 순간들에 관해 이야기 이어갈게요. 드라마 엉클 사비고 버터플라이 듣고 오겠습니다. 아빠 너무 애쓰지 말아요. 지금도 내겐 최고의 아빠인 걸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 걱정은 잠시 쉬고 엄마도 퇴근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를 웃게 할게요. 엄마의 자랑이 될게요. 난 오늘 하루도 감사해요. 내겐 너무나 소중한 그대가 있으니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내게 완벽한 당신인걸요. 지금은 작고 여리기만 한 우리지만 우리 모든 될 수 있어요. 나비가 되어날 거예요. 난 오늘 하루도 감사해요. 내겐 너무나 소중한 그대가 있으니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내게 완벽한 당신인걸요. 지금은 작고 여리기만 한 우리지만 우리 모든 될 수 있어요. 나비가 되어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 98.9MHz를 듣고 계십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적으로 실시간 청취도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려요. 앞서 1부에서는 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 대한 순간들을 이야기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전환점이 되었던 발문, 질문,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어떤 책과 어떤 발문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울한 시기에 만났던 나는별 출판, 홀이나 누켄의 내 마음은 이라는 책이었어요. 내 마음은 창문, 내 마음은 미끄럼틀, 내 마음은 꼭 닫히기도 하고 활짝 열리기도 해요. 라고 시작되는데요. 이 책을 읽어주신 분이 저에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채는 것? 우울할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이런 질문이었겠네요. 네, 그 전까지는 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아니, 솔직히 어떤 게 내 마음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고 지냈었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 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책을 만나고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되었던 거죠. 네, 생각의 변화를 갖게 해줄 만하네요. 그럼 다른 그림책은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내 마음이라는 책을 읽고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듣는 분들과 그림책을 함께 읽기 시작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림책을 선정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선택한 책 중에서 반달 출판사에서 나온 지우 작가의 나는 한때라는 그림책이에요. 아, 이 책 기억나요. 책 겉사기가 나무의 나이테 같기도 하고 얼룩말 무늬 같기도 하고 제목도 나는 한때 땡땡땡 이런 느낌도 나고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표지는 분홍색빛의 살구색이기도 하고 완성되지 못한 제목이 쓰여 있어요. 나는 한때 쭉 하고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책을 선정하고 발문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발문들로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구나 싶었던 거죠. 그렇군요. 나는 한때 새싹이었고 껌과 친구가 되기도 했고 망아지였다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림책이네요. 유년 시절 풋풋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그림책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을 하던 시기였는데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기 시작한 거 있죠? 반향이라 미니미님도 바람의 흐름을 느꼈나요? 그쵸. 저희 한동안 응원이 없었잖아요. 미니미님의 반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저희 요즘에 응원이 소홀했었는데요. 응원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장기하가 부릅니다. 부럽지가 않어.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전혀 전혀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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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아주 뭐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괜찮아. 난 잔다. 장기야 부럽지 않어. 아나가 아니고 아너 듣고 왔습니다. 미니미는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가사에서 힘을 팍팍 얻고 싶은데요. 네, 그 부러운 마음 접어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자고 이렇게 누가 강조를 했는데 쇼펜하우어 그 철학자도 생각이 나고 저 옆에 있는 분도 자꾸 생각이 나요. 저인가요? 네, 다음 책 어서 소개해 주세요. 저 부러우면 지는 건데 맨날 이렇게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에게 이런 부러움의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벽을 넘게 해줬던 그림책 소개할까 하는데요. 정진호의 벽, 브리타 테켄트럽의 빨간 벽, 존 에이지의 무슨 벽일까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세 권의 책들이 모두 벽이 들어간 책들이네요. 네, 맞아요. 말랑말랑 그림책 저희 1회 때 제가 소개한 책이었군요. 김연경의 작은 꽃, 그 꽃도 거기서 벽이 나오는데 그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책들 중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까요? 네, 작은 꽃에서도 삥 둘러선 벽도 맞아요. 있었죠. 네, 저희 이 책에서는요, 내 마음에는 어떤 벽들이 있을까? 그 벽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만약 이 벽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가? 이런 발문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나의 행동들을 막아서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네요. 네. 부러움과 질투를 극복하고 나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찾아보는 시간을 주었기에 의미 있는 그림책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그림책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도전해 볼게요. 키워드 마구마구 주세요. 마구마구요. 네, 첫 번째, 고양이. 고양이. 네,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동물원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 세 번째, 12년 만의 데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힌트 더 나갈게요. 좋아요. 주셔야 돼요. 다음 힌트를 위해서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진짜요. 모르겠어요. 네, 어려웠나 봐요. 네, 아직 준비한 거 있으니 모른다고 해주셔도 되고요. 어려우면 죄송해요. 네 번째, 에세이, 소설, 만화가로 활동. 다섯 번째, 쓰고 그린 책으로 여기서 맞추실 것 같아요.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철사코끼리, 가드를 올리고, 봄꿈, 옥춘당, 나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작품을 말해주셔야 되죠. 그래야 답을 압니다. 네, 고정순 작가님이시죠. 개인적으로 작가님 작품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응원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마구마구 응원해드리고 싶은 작가님 맞죠? 네. 작가님 책 중에서 생각나는 그림책 있을까요? 네, 최근에 5.18
지나가면서 그 권정생 작가님의 글에 고정순 작가님 그림을 그리신 봄 꿈도 생각이 나고 네, 가족의 그 따뜻함을 밝은 노란색으로 담은 옥춘당 그리고 아빠는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저는 좀 따뜻함이 담겨있는 책이 생각이 나네요. 아빠는 내가 지켜줄게. 좀 못 읽어봤는데 관심 목록에 저장해 놓을게요. 네. 청취자분들은 몇 번의 힌트에서 맞췄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이 책들 중에서 2017년도에 출간된 가드를 올리고가 최근에 저희 떨어지는 기분을 올려주었어요. 가드를 올리고 떨어지는 기분을 어떻게 미니미님을 다시 위로 올려주었을까요? 네. 그림책을 읽고 어떤 질문과 어떤 발문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였는데요. 그런데 가드를 올리고라는 책을 모임에서 같이 읽고 있을 때 이 그림책을 읽고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은 받은 거 있죠. 아,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고 싶은가요? 그 질문에 맞춰서 갑자기 그 모임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캐묻기가 참 중요한 건 알지만 참 전 개인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미니미는 어떤 질문을 만들었어요? 아, 갑자기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림책 봄이라는 온라인 모임이었고요. 네, 저는 만든 거는 뭐였냐면 나의 링은 어딘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가드에 집중하는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링이 중요했다 생각한 거예요. 제목이 가드를 올리고 가드에 집중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네, 링을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방향을 아직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순간 진로를 고민하기에 가드는 내가 가진 자원으로 생각이 됐는데 대체 나는 이 자원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링을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던 거죠. 아, 링이 만들어져야 내가 가드를 올릴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링은 나를 둘러싼 환경, 제가 지금 계속 대본을 읽고 하는데 제가 꼭 심야 토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링에다 동그라미 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떤 그 링에서 어떤 나의 가드, 자원을 사용해야 할지 청취자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계속 슥슥싹싹 이렇게 소리가 나실 거예요. 슥슥싹. 이게 펜으로 도토리님이 지금 사인펜을 슥슥 동그라미 치고 계세요. 저 이 소리 너무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을 집중하느라고. 네. 네. 저도 집중할게요. 나의 링 어디인가요? 라는 이 질문 하나로 발문과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발문이 어렵구나 싶었던 때에 떨어지는 기분을 올려주는 계기 그림책이에요. 도토리의 링은 어디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나의 링은 어디인가?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갑자기 그 제목도 생각이 나고 1부에서 함께한 그림책 속 곰하고 올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곰아, 너의 링은 어디니? 너의 링은 무엇일까? 올가의 링은 아마 그 키오스크일 것 같고 곰은 아마 그 숲일 것 같긴 한데 강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또 다른 세상에서는 또 다른 링을 또 찾아가겠죠? 오, 좋은데요. 그림책 속 주인공의 링. 이것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림책을 함께하는 읽는 묘미가 아닐까 싶어지는데요. 저희는 아유, 헨리, 조연아, 양다기를 길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내게 내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묻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도토리와 미니미가 함께한 그림책은 첫 번째 곰이강을 따라갔을 때 리차드 T. 모리스 르엠 밤 소원나무 두 번째 키오스크 아네테 멜레세 그 그림 미래아이 출판 세 번째 빨간벽 브리타 탱겐트럽 그 그림 봄봄 출판사 네 번째는 미니미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내 마음은 코리나 루켄 나는 별 출판. 다섯 번째 나는 한때 지우 글그림책 반달. 여섯 번째까지 할게요. 네. 여섯 번째 가드를 올리고 고정순 글그림의 만만한 책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그림책과 이야기로 채워질지 기분 좋은 설렘으로 기다려보아요. 세종 FM 유튜브 채널 말랑말랑 그림책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세종 FM 방송 재편성 알려드립니다. 6월 5일부터 말랑말랑 그림책은 월요일 오후 1시에 찾아갈게요. 와우 라디오 어플로 실시간 듣기와 유튜브 세종 FM 채널로 다시 듣기가 가능하오니 청취 부탁드려요.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도토리 미님이었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